옛날 옛적 조선 중기 숙종 임금 시절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마을에 홀로 사는 마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뒤 마님은 넓은 집 하나와 농밥 몇 마지기만을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지요. 서른도 채 되기 전에 과부가 되었으니 그 외로움이 어찌나 깊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야담 임혜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님에게는 딱 한 명의 머슴이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머슴이었습니다. 이름은 석이라 했습니다.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고 키가 훤칠하며 어깨가 넓었지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그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석이가 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입은 있으되 소리는 없었고 귀는 들리되 대답은 하지 않았지요. 마님은 2년 전 시장에서 석이를 처음 보았습니다. 다른 주인에게 매질을 당하고 있던 석이를 마님이 거두어들인 것이지요.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를 짐승처럼 다루었지만 마님은 달랐습니다. 밥을 주고 옷을 주고 일을 시키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석이의 눈빛이 너무나 또렷했던 것입니다. 말은 없으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입은 닫혀 있으되 마음은 열려 있는 듯 했습니다. 마님은 가끔 석이와 눈이 마주칠 때면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사내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 말이지요. 그리고 어쩐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마님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마님은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석이는 일을 시키면 묵묵히 했습니다. 논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집을 고쳤지요.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마님을 함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그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했습니다. 이 사내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참고 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쳤으며 바람은 나뭇가지를 꺾을 듯 거세게 불어댔지요. 마님은 안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석이는 사랑채에 있을 터였습니다. 이 집에는 마님과 석이 단 둘뿐이었지요. 하인도 없고 이웃도 멀었으며 밤이 깊으면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유독 더 그랬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생각나고 혼자 남은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지요. 마님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사랑채에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석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님은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혼자 앉아서 비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잠들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말입니다. 자신이 지금 저 사랑채로 가서 하룻밤만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못하는 사내니 거절도 못할 것이고 소문도 낼 수 없을 터였습니다. 마님은 자신의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을 걸어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마님은 빗속을 걸어 사랑채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석이가 아직 자지 않은 모양이었지요. 마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머슴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천천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곧 문이 열렸고 서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기는 마님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이 밤중에 빗속에서 주인 마님이 찾아올 줄은 몰랐을 터였지요. 서기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은 우산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서기, 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밤 여기서 묵어도 되겠느냐? 서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마님은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안채가 너무 추워서 말이다. 비도 새고 바람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리 왔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안채는 멀쩡했고 추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핑계라도 대야 할 것 같았지요. 서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놀람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마님은 서기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고개라도 끄덕이거나 혹은 손짓이라도 할 터였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거절도 승낙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의 질문만이 있었지요. 정말입니까? 마님은 그 질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이다. 서기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옆으로 비켰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마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채는 좁았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딸려 있을 뿐이었고 가구라곤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상 하나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화로에 불이 피워져 있었고 방 안 공기가 훈훈했습니다. 마님은 방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서기는 문을 닫고 마님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화로가 놓여 있었고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마님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기도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마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를 말이지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들어온 이상 마님은 이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알고 싶었습니다. 이 사내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를 참고 있는 건지를 말이지요. 마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기, 너는 외롭지 않으냐?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속에 마님은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이 사내도 외로웠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화로의 불은 점점 약해졌고 방 안의 온기도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마님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눈을 들지도 않았지요. 마님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내는 정말 순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참고 있는 것일까요? 마님은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마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기, 불이 꺼져가는구나. 불을 좀 더 지펴주겠느냐? 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는 조용히 일어나 장작을 가져왔습니다. 화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폈지요. 곧 불길이 다시 살아났고 방 안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서기는 다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님은 서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서기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마님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기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주인이고 너는 머슴이다. 하지만 이 집에는 우리 둘뿐이지 않느냐. 그러니 가끔은 궁금하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말이다.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님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나는 외롭다. 남편을 잃은 뒤로 늘 혼자였다. 이웃도 멀고 친척도 없고 그저 너만이 곁에 있을 뿐이지. 서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마님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서기, 너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느냐?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마님은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마님은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사내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마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마님은 천천히 손을 뻗어 화로 너머로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기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뺀지는 않았습니다. 마님은 서기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서기, 나는 오늘 밤 너를 시험하고 싶다. 서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마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말을 못한다. 그래서 거절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싶다. 내가 정말 순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참고 있는 것인지를. 서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님의 손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내는 지금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마님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다. 내일 밤에 다시 오마. 서기는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안도와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이미 그쳤고 달빛이 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안채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밤에는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 다음 날 저녁 마님은 다시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도 오지 않았고 핑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님은 사랑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서기가 나타났습니다. 서기는 마님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마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어제와 똑같이 화로가 피워져 있었고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님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기도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화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았습니다. 마님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기, 오늘은 어땠느냐?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았다는 뜻이었지요. 마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좋았다. 오늘 하루 종일 너를 생각했다. 서기의 귀가 붉어졌습니다. 마님은 그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내는 순진하다. 아직은. 마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서기, 나는 궁금하다. 너는 평생 말을 못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괴롭지 않느냐? 서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손으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가리켰습니다. 마님은 그 뜻을 알아챘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마음은 있지만 표현할 수 없구나.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서기,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님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말해보거라. 서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마님의 뺨을 가리켰습니다. 마님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 얼굴이 어떠냐는 말이냐?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었습니다. 마님은 웃음이 났습니다. 예쁘다는 뜻이냐?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마님은 그 뜻을 알았습니다. 하늘처럼 아름답습니다. 마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사내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이 마님을 흔들었습니다. 마님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화로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마님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서기, 너는 나를 원하느냐? 서기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더 물었습니다. 원한다면 고개를 끄덕여라. 아니라면 고개를 저어라. 서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끄덕이지도 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님은 그 눈빛 속에서 읽었습니다. 원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님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는구나. 대단하다.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 밤에 또 오마. 서기는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산에는 곧 무너질 것이다. 마님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밝았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마님은 안채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밤에는 마지막 시험을 해야겠다. 세 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님은 이번에도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머리를 풀어내렸고 옷깃을 느슨하게 여몄습니다. 마님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보는 순간 눈이 흔들렸습니다. 마님은 그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마님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제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화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이불이 두 채 깔려 있었습니다. 마님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기도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리가 더 가까웠습니다. 마님은 서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기, 오늘이 마지막 밤이다.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사흘 동안 너를 시험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다. 서기는 숨을 죽이고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천천히 손을 뻗어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기, 너는 정말 나를 원하지 않느냐? 서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님은 그 손을 더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우리 둘뿐이다. 너는 말을 못하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것이고 나 역시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마님은 서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주인도 머슴도 없다.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있을 뿐이다. 서기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님은 서기의 손을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선 아래 심장이 뛰는 곳에 갖다 댔습니다. 서기의 손끝이 옷깃 사이로 느껴지는 따스한 곳에 닿았습니다. 느껴지느냐? 내 심장이 뛰는 것이. 서기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마님은 그 떨림을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내 손도 뜨겁구나. 화로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마님의 옷깃이 조금 더 흘러내렸고 하얀 목선과 그 아래로 이어지는 곡선이 드러났습니다. 서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마님은 서기의 손을 더 깊이 눌렀습니다. 여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다. 내가 날 보면 여기가 이렇게 뛴다. 서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마님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얼굴이 손바닥만큼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님은 서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서기, 더 느껴도 된다. 서기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의 손이 마님의 심장 뛰는 곳에서 조금씩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기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싫으냐?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지요. 마님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님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산에는 정말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마님은 물었습니다. 왜냐? 너는 나를 원하지 않느냐?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거절하느냐? 서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가리켰습니다. 그 다음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마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아래에 있고 마님은 위에 계십니다. 서기는 신분의 차이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님은 웃음이 났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오늘 밤만큼은 그런 것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마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산에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욕망이 아니라 마음을 말입니다. 마님은 한참을 서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다. 너는 진짜구나.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로 끝이다. 내일부터는 오지 않겠다. 서기는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님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님은 안채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내는 보통 사내가 아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님은 약속대로 사랑채에 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서기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고 저녁이 되면 안채에 혼자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님은 서기를 시험하려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시험당한 것 같았습니다. 마님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그 산에는 왜 넘어오지 않았을까?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원했습니다. 마님은 그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서기는 참았습니다. 신분의 차이 때문이라고 했지만 마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사내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마님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서기는 누구일까요? 정말 그저 말 못하는 머슴일 뿐일까요? 마님은 서기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일하는 모습을 보니 손놀림이 거칠지 않았습니다. 논을 갈 때도 나무를 할 때도 무언가 배운 사람처럼 정확했지요.
그리고 서기의 손을 보니 굳은 살이 있기는 했지만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님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내는 원래 머슴이 아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왜 자꾸 낯이 익는 것일까? 마님은 서기를 볼 때마다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이었고 어디선가 느꼈던 따스함이었지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님은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치 않는 혼인, 힘든 결혼 생활, 남편의 죽음까지. 그 과정에서 마님은 일부러 과거를 잊으려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마저도요. 마님은 서기를 불렀습니다. 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은 물었습니다. 서기, 너는 원래 무엇을 했느냐? 서기는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했느냐? 서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다. 마님은 확신했습니다. 서기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님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아직 혼인 전 15살 무렵이었지요. 이웃 마을에 사는 한 소년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마님보다 2살 많았고 똑똑하며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나는 커서 꼭 과거에 급제할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소년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꿈속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사랑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생각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아련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그 후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소년의 눈빛과 서기의 눈빛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마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기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님은 서기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기, 너는 나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느냐? 서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마님은 더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만난 적이 있느냐? 서기는 한참을 마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낡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서기는 그 책을 마님에게 건넸습니다. 마님은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적힌 이름을 보았습니다. 홍석. 마님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어린 시절 이웃 마을에 살던 소년의 이름이었습니다. 함께 뛰놀고 함께 웃고 함께 꿈을 꾸던 그 소년 말이지요. 그리고 마님은 또 다른 기억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던 날, 아버지를 따라갔던 그곳에서 장원급제한 선비의 이름이 바로 홍석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선비는 급제한 뒤 행방불명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마님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그 홍석이냐? 장원급제한.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 못하는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그 소년이었고 장원급제한 선비였으며 스스로 말을 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마님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홍석 정말 내가 맞느냐?
홍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님은 손이 떨렸습니다. 홍석,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소년이었고 10년 전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한 선비였습니다. 마님은 기억해냈습니다. 어릴 적 홍석은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지만 똑똑하고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마님과는 이웃 마을에 살았고 자주 만나 함께 놀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홍석이 말했습니다. 나는 커서 꼭 과거에 급제할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마님은 그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말의 뜻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홍석은 공부하러 한양으로 떠났고 마님은 부모의 강요로 원치 않는 혼인을 해야 했습니다. 마님은 홍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사라졌느냐? 장원급제를 했으면 벼슬을 해야 하지 않았느냐? 홍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으로 들어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마님은 그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홍석은 오늘부로 말을 끊는다. 과거에 급제했으나 그것은 벼슬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다만 한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한양에 갔을 뿐이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그 애기 씨를 말이다. 급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던 중 그 애기 씨의 혼인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날 밤 몰래 혼인식장에 갔다. 멀리서나마 그 애기 씨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눈물 흘리는 애기 씨였다. 애기 씨는 원하지 않는 혼인이었다. 집안의 빚 때문에 부모의 강요로 팔려가듯 혼인하는 것이었다. 나는 신랑이 되는 자의 말을 우연히 들었다. 저 애기 씨가 예쁘긴 하지만 나는 그저 빚 때문에 데려가는 것이오. 돈만 갚으면 그만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뛰쳐나가려 했다. 막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아직 벼슬도 받지 못한 선비였고 저들은 양반 가문이었다.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내 말은 아무 힘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내가 평생 공부한 것도 과거에 급제한 것도 모두 헛된 일이었음을. 그녀를 지킬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그러니 이제 말할 이유가 없다. 누구에게도 무엇에 대해서도 말이다. 나는 말을 끊고 세상을 등지고 그저 그 애기 씨 곁에 있을 것이다. 비록 머슴으로라도 말이다. 마님은 종이를 읽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님은 홍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애기 씨가 나였느냐? 홍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2년 전 홍석이 시장에서 마님을 보았을 때 홍석은 처음부터 마님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마님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찾아낸 것이었지요. 그리고 마님이 남편을 잃고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머슴이 되어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님은 홍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고 과거를 잊으려 했으며 홍석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훤칠한 선비가 아니라 말 못하는 초라한 머슴의 모습으로 말이지요. 마님은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나에게 내 정체를 밝히지 않았느냐? 홍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말씀드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말을 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님은 이미 혼인한 사람이셨습니다. 비록 남편을 잃으셨지만 저는 감히 마님을 바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곁에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님이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그저 지켜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10년 전 제가 마님의 눈물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님께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변하게 하니까요. 저 역시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향한 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그 글을 읽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사흘 밤 동안 내가 너를 유혹했을 때도 홍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을 썼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시험하신다는 것을요. 하지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입니다. 10년 전 지켜드리지 못한 저이기에 이번에는 마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그 마음 그대로 마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마님은 그 글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10년입니다. 홍석은 10년 동안 마님만을 생각했고 10년 동안 말을 끊고 살았으며 10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님은 홍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홍석, 나는 몰랐다. 내가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홍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은 홍석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도 된다. 나에게 말해도 된다. 홍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을 썼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10년 동안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손으로라도 평생 마님을 섬기겠습니다. 마님은 그 글을 보고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났습니다. 마님은 홍석을 끌어안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10년이나 혼자 참고 있었구나. 홍석은 마님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마님과 홍석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마님은 더 이상 홍석을 머슴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저녁을 보냈지요. 홍석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글을 써서 마님과 대화했고 손짓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님은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홍석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으며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함께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머슴과 함께 산다더라. 하지만 마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홍석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님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일어나지 못했지요. 홍석은 밤낮으로 마님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끓이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병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마님은 홍석을 불렀습니다. 홍석이 다가오자 마님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홍석, 나는 행복했다. 홍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마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정말 행복했다. 너를 다시 만나서 내 마음을 알게 되어서 함께 있어서 말이다. 홍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님은 홍석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홍석,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홍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은 속삭였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싶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좋겠다. 홍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동안 끊은 말을 다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홍석, 마지막 소원이다.
홍석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수가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10년 동안 쓰지 않은 목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홍석. 정말 고맙다. 그리고 며칠 뒤 마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홍석은 마님을 정성껏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무덤 옆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평생 그곳에서 마님을 지켰지요. 홍석은 다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에게 한 그 한마디가 평생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홍석은 매일 마님의 무덤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고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홍석도 늙었고 어느 겨울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석을 마님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무덤 사이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말 없는 사랑이 가장 깊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홍석은 10년 동안 말없이 사랑했고 마님은 그 사랑을 뒤늦게 알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사랑은 평생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말없이 사랑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뒤늦게 알아차린 적은 없으신지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어디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도 이런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지역명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지역을 배경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그곳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